반갑습니다. 단테사단 주식몬스터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HTS 사용하기, 캔들과 거래량, 그 다음 차트 설정, 간단하게 이평이라든가 일목균형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조지표라는 것은요, 그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컴퓨터가 미리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만약에 문제집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10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온갖 뭐 3 곱하기 120 곱하기 1500 곱하기 곱하기 7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런 문제들이 10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10개가 이렇게. 그럼 내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죠? 계산하는 거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좋겠죠. 그러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문제나 값들을 내가 설정한 대로 바로바로 계산을 해서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도 충분히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보조지표. 모든 보조지표는 뭐다? 후행입니다. 후행.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날의 이제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오늘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 장중이라고 치면은 오늘 막 움직이고 있으면 보조 지표 값도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이평선만 가지고 해도요. 이게 지금은 1,000원이지만 5분 뒤에 500원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안 되니까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이평선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1,0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마지막에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즉 가격이 결정돼야지만 나오는 게 보조지표예요. 이평선이 먼저 만들어지고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바뀌고 있는 가격에 따라서 보조지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돈을 그냥 갖다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MACD 가지고 또 볼린저 가지고 가장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좋은 지표긴 합니다. 좋은 지표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죠? 또 왜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MACD 같은 경우에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사면 되고요. 뭐 팔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배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다른 데 보면.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해 가지고 부자 될 거였으면 세상에 주식을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인간적으로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MACD를 이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뭘까? 왜 주식하는 사람이 이것만 알아도 다 돈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잃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보조지표는 후행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와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요. 섞어서 쓰거나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사기 위해서 어떠한 뭐 원칙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하지 마셔라 라는 거를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조지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세지표, 그 다음에 박스지표입니다. 추세지표라는 건
현재 추세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알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데 흐름들이 추세가 상승인지 아니면 횡보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 추세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추세 지표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MACD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또 한 가지가 바로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박스 지표라는 건요, 어떠한 기간 동안에, 그죠? 어떠한 기간 동안에 움직임의 폭들이 어느 한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상승분지, 하단분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RSI, 뭐 CCI, 또 뭐 있어? 뭐 스토캐스틱 뭐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추세 지표만 할 거예요. 추세 지표만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추세 지표 MAC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자, 이렇게 MACD라고 하는데 요거를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MA라는 건요. MA라는 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이동평균선.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다 설치해 보셨죠? 다 차트에다가 나타내 봤는데 이거를 화살표나 어떤 컴퓨터 용어로 봤을 때 MA라고 얘기를 해요. Moving Average라고 해서 MA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C랑 D를요 나누게 되면은 C랑 D랑 나누게 되면 C는 가까운 걸 의미하고요. D는 먼 거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떤 걸 이용한 거냐? 차트는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본능. 이걸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귀 본능이 무엇이냐?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한 건데, 만약에 15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6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올라가나요?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왜? 내가 이게 평균이 원래 1000원이었어. 근데 요즘에 시세가 올라가더니 15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팔만에 원래 1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되었으니까 나 이득 많이 봤네. 이제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안 팔고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라는 게 생겨서 이게 가격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가속이 붙게 돼요. 왜? 1500원에서 팔려고 했었는데 판 사람이 있고 안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1400원, 1200원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서 나도 조금이라도 이득 보고 나오려고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이 생겨요. 그러면서 가속이 생기니까 어때요? 힘이 더 세지죠.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한 800원까지도 내려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800원이면 원래 평균이 1000원이었었는데 800원이면 싸죠. 그죠? 그럼 1500원에 팔았던 사람들은 얘 싸졌네 하고 또 살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1000원에 비해서 좀 빠졌네 라고 해서 또 담을 수도 있죠. 왜? 시세가 1000원 정도 했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죠? 그럼 1000원이 되면 또 팔거나 더 올라가면 팔거나,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그죠? 대부분 장기 이평을 의미합니다. 이 장기 이평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것을 이 시세에 대해서 왔다 갔다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해서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그 회귀 본능을 이용한 매매가 이제 MA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MACD 하려면 총 두 가지의 선이 필요해요. 두 가지의 선이 뭐죠? 그쵸? 평균을 지정할 수 있는 장기 이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장기 이평에 대해서
시세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단기 이평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선이 두 개 있어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하나, 단기 하나 합니다. 그리고 MACD에서는 숫자를 하나 더 플러스로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라는 건데요. 시그널이라는 건데, 즉 이 장기와 단기 사이에 어떠한 숫자를 대용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9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장기와 단기 사이에 최근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어땠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을 두 개를 나타내게 돼요. MACD가. 우리가 설정하는 건 총 3개지만 선에서는 두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뭐 계산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고요. 기간 동안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 추세를 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살 때는 어때요?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네? 살 걸. 점점 올라가니까 가속이 붙죠. 올라갈 때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떨어질 때도 가속이 붙고, 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또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골든 크로스를 이동 평균선보다 빨리 알 수 있는 게 MACD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MACD에서는 이미 그 전에 골든 크로스를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골든 크로스를 하면 시세가 나고 있다 하기 때문에 MACD가 미리 시세가 날 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ACD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MACD를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시세가 나기 전에 미리 시세가 날 거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그럼 100%냐? 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부자가 될 거였으면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겠죠. 주식에서 잃은 사람들은 MAC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깡통 차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은 무조건 믿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거다라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차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은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MACD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MACD가 나옵니다. 그죠? 오실레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냥 요거 하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자, 그럼 밑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거래량은 살짝 지울게요. 거래량은 지우고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 설정의 색상을 바꿀 거예요. 자, 우선은 MACD 선은요. MACD 선은 흰색. 검정색으로 갈게요. 검정색. 2포인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선은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흰색 2포인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다음은 이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지울게요. 다 지우시고 가격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12, 26, 9라고 돼 있죠. 이게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12, 26 똑같이 해줍니다. 단 지수로 움직이셔야 돼요. 지수로. 왜? MACD선은 지수를 가지고 기본 바탕을 쓰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개는 체크 푸시면은 선이 사라지고요. 자, 26은 검정 색깔, 그 다음에 12는 흰 색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2포인트 맞죠? 2포인트 맞네요. 자, 요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죠? 아, 이거 선을 바꿔야겠네. 나 MACD를 흰색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시그널을 검정색으로 가겠습니다. 검정색으로. MACD를 흰색, 시그널이 검정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흰색 선과 밑에 흰색 선이 비슷하죠. 그죠? 움직임이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MACD 같은 경우에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를 미리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은 표시를 해볼게요. 이 오실레이터는 바뀌었을 때 의미를 하는데,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당겨서 오른쪽 맨 끝에를 보시면, 자, 선이 이 시그널 선을 뚫고 올라왔죠. 얘는 앞으로 이 위에 골든 크로스가 날 겁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위에서는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제 이미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결국에는 올라타죠.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올라탔는데 얘는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안 났어요. 얘는 이후에 났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골든 크로스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죠? 하게 되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 사람들 난리 납니다 아마. 자, 여기 보면 골든 크로스 났죠. 여기서 그죠? 근데 얘는 아직 흰색 선은 골든 크로스가 안 났어요. 앞으로 시세가 날 겁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한 거죠. MACD가. 그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요. 이런 것만 보면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죠? 색깔을 보세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날 사서 이날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어때요? 내려왔네요. 그죠? 신기하게도 내려왔네요. MACD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하시자고 하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일정 구간 3%면 3%, 5%면 5%, 10%면 10%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간단하게 먹고 나오시는 그런 매매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수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시그널을 상향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검정색이 시그널이죠. 검정색이 시그널표죠. 그래서 시그널을 그러니까 흰색 선이 검정색 선을 골든 크로스하면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장점은 뭐예요? 빠른 매수도 신호가 있고 단점은 속임수도 많다. 그다음에 영선 교차. 영선 교차는 얘 지금 이렇게 막대기 표시 나오죠. 이 가운데가 영선이라고 해요. 이걸 영선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영선을 상향 돌파 시 MACD 선을 말하는 겁니다. MACD 선이 상향선을 영선을 여기를 요 바로 밑에 있죠. 요 바로 밑에 이렇게 돌파 시에 매수, 그다음에 밑으로 돌파 시에 매도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장점은 교차점 활용보다, 그러니까 즉 이거보다 속임수가 적기는 한데 후행성이 존재해서 다른 지표와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뭣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MACD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영선 밑에서 골든 크로스를 나실 때 요때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들어가서 일정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볼까요? 다른데 뭐 종목 아무거나 쳐볼게요. 뭐가 있을까? 뭐 SK 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영선 밑에서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떨어졌다 이제 올라갔잖아. 그죠? 이 정도 먹고 그냥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야? 밑에서 영선 밑에서 또 나오네요. 어디에요? 얘죠. 요 캔들. 그죠? 여기서 또 일정 구간 갔다가 수익이 나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선 밑에서, 그죠? 영선 밑에서 나왔을 때 골든크로스 하면 매수하고 일정 가격만 먹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대시세를 노린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 숫자를, 이 수치를 바꿀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게 나타날 거니까 자신이 어울리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선을 바꾸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 60, 150, 뭐 20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얘도 숫자를 바꿔주죠. 60, 150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조금 더 속임수나 이런 게 적겠죠. 대신에 시세가 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많이 돼요. 여기서 됐네요. 그죠? 골든크로스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떨어지는데 MAC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매도 시기나 손절.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인데 손절을 못 잡아요. 몰라.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보조지표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죠, 매매를. 자, 이거 골든크로스니까 샀어. 근데 내가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 그죠?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될지 손절가나 매도가를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불안한 거예요. 사놓고 매수는 막상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다? 주식은 멘탈 싸움인데 멘탈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에 이 이외에 사실 매매법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거는 조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MACD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죠?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고점들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요런 게 다이버전스예요. 이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이버전스 사용 방법입니다. 원래는 얘네처럼 똑같이 따라가요. 똑같이 따라가는데 얘네 지금 내려오죠. 얘네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도 있네. 얘는 지금 올라가죠. 보였어요? 얘네들이야 아이고 얘네들에 대해서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MACD의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죠? 반대로 여기는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초보자들이 다이버전스를 알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막상 이거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도 잘 몰라. 그래서 MACD 선을 매수 매도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으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개초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있구나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뭐 깊게 파고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저희 VIP 영상이나 나가는 거지. 지금 개초보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벌써 돈 벌 생각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개미들이 돈을 괜히 잃는 게 아니에요.
주식 5년 10년씩 하면서도 돈을 잃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아니 그게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다 차원에서 MACD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 파라볼릭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상승과 하락 추세를요, 일정한 폭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고요. 점점점점점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 이번에는 지표 추가하셔가지고 지표를 추가해갖고 P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P살 보이세요? 이게 파라볼릭이라고 해서 스탑 앤 리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요거를 적용을 합니다. 이러면 주황색이 나오는데 주황색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알아보기 편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손바닥처럼 점이 캔들 밑에 있으면 손바닥으로 캔들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올라가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위에 생기면 손바닥이에요. 이거는 점은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 추세들이 타고 올라가는 것들을 표시해 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왔다. 그럼 매수해서 또 일정 구간 먹고 파는 거예요. 얘는 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떴네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손바닥 모양으로 해서 위로 치켜 세운다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기한 건 아니고 지표 추가해서 다시 한 번 더 P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거를 흰색으로 해서요, 흰색으로 해서 숫자를 0.05로 바꿔볼게요. 자, 앞에 숫자가 바뀌었죠. 앞에 숫자는요, 바뀌게 되면 뭐가 있냐면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검정색은 지금 쭉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근데 흰색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 가죠. 그죠?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검정색은 가는데 그냥 한 방에 갔는데 얘는 중간에 또 한 방 바뀌죠. 얘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민감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폭이라고 했잖아요. 0.02, 0.05. 즉, 이 정도의 힘으로 0.05라는 정도의 힘으로 계속 올리지 않으면 얘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그 추세를 이만큼씩 최소 0.05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게 필요가 없죠. 그냥 수치만 자기 거 찾으면 돼요. 0.05라는 수치만큼 계속 올라가는데 갑자기 0.03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라가던 추세가 약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이게 뭐 0.02나 요렇게 바뀌게 되면 얘는 이제 위에서 스탑하고 이제 리버스 다시 반대로 내려온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MACD 할 때 가속도가 붙는다고 했죠. 그 가속도가 죽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뒤에 이 0.2 이거는 뭐냐? 그냥 맥스예요, 맥스. 이게 0.2 이상 올라가도 0.2로 계산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중요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거는 두 개가 좀 다르게 하는데 이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이거를 넣을 거예요. 이거를 넣을 겁니다. 자, 0.02만 남기고 지울게요. 자,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강세 약세 적용이라고 있죠.
요걸 하시게 되면 여기 파라살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적용을 누르시면 이거 좀 눈이 좀 아프실 텐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는 거. 눈이 아프니까 조금 바꿀게요, 제가. 분홍색은 괜찮고 약세를 무슨 색깔로 해야 되지? 보라색? 알아보기 편하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이 뜨는 공간에는 추세가 하락이고, 그죠? 이렇게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분홍색? 살색이 나온 자리에는 상승이 나온다. 이거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그래서 이렇게 살색이 들어오면 매수, 보라색이 들어오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요것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살색 들어오는 공간에는 상승이 나오고요. 보라색 나오는 공간에서는 하락이 나와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또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자, 그럼 최근 거 볼까요? SK 바이오랜드. 그렇죠. 이때부터 살색이 지금 떴죠. 이날부터 살색이 떴죠. 그죠? 그러면 매수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상승이 하는. 그죠? 요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단 문제는 뭐냐? 또 이것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보조지표는 후행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살색에 샀는데 이만큼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멘탈 나갈 수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또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은 다행히 올라갔지만 요렇게 금세금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샀어요. 다행히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구나. 자, 여기서 샀어요. 그죠? 살색 들어왔으니까 사야 되잖아. 그지? 샀는데 여기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는 샀는데 살색이 떴으니까. 그죠? 근데 수익도 안 났는데 보라색이야.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보라색 뜨길래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00%는 없지만, 물론 100%는 없지만 자기가 잘라야 되는 것과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MACD보다는 파라볼릭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추세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세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ACD든 뭐 지금 알아봤던 파라볼릭이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크게 당하실 수 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보조지표는 뭐다?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이다. 후행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스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박스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단테사단 주식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